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는데요. 그 당시 국민들은 이렇게 민심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 이승만 정부가 이제 독재를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한 것이 굉장히 많이 또 알려지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침체돼서 먹고 사는 것 또한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3월 15일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입니다. 자, 3.15 부정선거 한번 볼까요? 1960년 3월 15일에 정 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는데 이 부정선거는요.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선거 전에 야당 후보가 이미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뭐 그냥 확실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속해 있는 여당 자유당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3.15 부정선거 이전에도 이 자유당의 선거 개입에 반대하면서 이제 대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3월 15일 선거 당일 날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시위 와중에 이제 마산에서 고등학생 김주열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아주 참혹한 시신으로 이제 김주열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전국으로 시위가 확대가 됩니다. 시위대가 향했던 곳은 대통령의 집무실, 그때 당시 이제 경무대라고 불렀는데 경무대로 이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경무대를 지키고 있던 경찰이 발포를 하면서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날이 4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혁명을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요. 이때 가만히 이제 이 대학을 지키고 있던 대학 교수들이 이제 시국 선언을 발표를 하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더 이상 버틸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승만이 결국은 이제 하야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이고 거기 사진 한번 보세요. 대학 교수단의 시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가끔 여러분 4.19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될 때 자료로 많이 쓰이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게 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개헌, 헌법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첫째, 양원제 국회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바꾼 거예요. 상원, 하원 이렇게 두 개로 이중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둬야 될 게 바로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에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4.19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정답은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로서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게 된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선거를 해서 구성이 된 정부가 장면 정부,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네, 학생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